그래서 자 마지막 파트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넘어갈 거예요? 네. 자 앞선 방송에서는 피셔가 애언가였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주장한 연구에 의문을 드러냈다고 했죠. 이 지난주에. 근데 특히 연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흡연과 폐암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를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말 같다니까요. 저도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. 네.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. 네. 근데 피셔만 이 흡연과 암 연구에 비판을 한 게 아니고 당시 생물 통계학자인 조셉 버크슨과 유명한 폴란드의 통계학자인 예르지 네이만도 이 연구에 의문을 가졌대요. 근데 그 중에서도 피셔가 제일 단호하게 반대했대요.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이게 뭐 실험 연구 논문들은 아마 아닐 것 같고 조사 연구 논문들이었을 텐데 그러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기 사망률이 높다더라 네네. 라고 얘기를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흡연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더 가난하다던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든가 이런 다른 변수랑 관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사망을 하는 거지 흡연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의문을 제기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거기까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. 네. 아니 저는 거기다가 지금 실험 설계를 한 사람이잖아요. 네. 근데 인간 갖고 실험 설계 안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치. 조사 연구, 조사 역학- 연구와 맞아요. 역학관계 뭐 간접 증거는 넘쳤겠죠. 근데 실험은 못하는 거네. 실험은 못하는 얘한테 담배를 입에 물리고 이럴 수 그게- 없잖아. 그게 너 어려운 10년 거지. 동안 담배 펴 이건 못하잖아. 동물 실험도 할 수 없고 그때는. 그리고 이 아니 당시에는 동물 실험이랑 인간의 실험이랑 다른 거라고 봤겠지. 뭐 그럴 수 있겠네. 네. 그 흡연하고 암 간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밝혀진 상태는 아니니까 그렇죠. 아직은 그 네, 인과를 이때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전을.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파트 3가 비판이라고 했잖아요. 비판점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몇 년 동안 근거가 쌓이면서 버크슨이랑 네이만은 관련성이 이제 증명됐다고 납득을 했어요. 근데 좀 웃긴 게 네이만은 왜 또 납득했냐면 네이만이랑 또 피셔가 사이가 안 좋았어. 그래서 네이만 제자가 그런 거야. 네이만 제자가 선생님 피셔 그 분도 피셔 박사님도 이 흡연암 연구 비판하는데요? 그래? 그럼 난 찬성. 그럼 난 찬성. 아니, 그러진 않았겠지 설마.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. 통계학 그 만화책에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. 어쨌든 뭐 만화책이라 그러지 않았을까? 어쨌든 그렇고 피셔만 요지부동이었대요. 근데 피셔만? 이제 네. 근데 꼴초라 그래. 피셔가 통계학자의 대부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때. 근데 피셔가 계속 요지부동이니까 통계학자들이 되게 당혹스러웠대요. 저 양반이 왜 자꾸 납득을 안 하나. 근데 일단 담배랑 폐암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도 조금씩 증거가 드러났대요. 이제 흡연이 뭐 이제 폐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드러난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피셔가 반대는 하면서도 반대의 증거는 또 못 내놓은 거죠. 계속 고집만 부리는 거야. 인과 아니야.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. 사람들이 보기에 파이프 담배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짜증내는 노인처럼 보였대요. 나중에는. 자,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의학계는 확실한 증거로 이 논란을 종식을 했죠.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는 어떤 과학학술지에도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 없었대요. 그러니까 이쯤 돼서는 이제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폐의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다 밝혀진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죠. 몇 년 뒤에 피셔도 돌아가셨고요. 그 뒤에는 이제 아무도 논쟁을 하지 않게 되었다. 근데 왜 비판점이 있냐면 자, 첫 번째 흡연과 폐암의 관계 연구에는 아까 박 박사님이 얘기했던 베이지 정리가 사용됐어요. 피셔가 베이지안 극혐하거든요. 그러니까 피셔를 흔히 빈도주의자라고 하는데 베이지안이 대립된다 말씀드렸죠. 그래서 싫어했고 둘째는 그래서 싫어했다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렇죠. 거죠. 해석을 했고 뭐 둘째는 피셔가 담배 회사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컨설팅 보수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담배 회사도 그걸 반대했겠죠. 인과관계 없다고 증명을 이제 했겠죠. 막 이제 주장을 했겠죠. 세 번째는 피셔는 평생 흡연을 즐겼다. 네 번째는 피셔는 되게 논쟁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어서 어떤 견해로 대부분 막 이렇게 흘러가면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내길 되게 좋아했대요. 그 성격이 꼬인 거지. 일관되다. 아니 지금 계속 다시 보면서 얘기하면 피셔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이 말 지금 뭐지? 김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요 담배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어라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일관돼요. 네, 실험 설계하지 않았죠? 그 다음에 다 그거를 뭐지? 기각하는 행위가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. 그리고 아마 의학의 증거로 논란이 종식되는 과정은 피셔가 생각하는 실험 설계랑은 다른 방향이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렇게 될 거라는 거는 몰랐겠지. 그리고 뭐 그런 생각했겠지. 자기 담배 피우면서
불안했겠지 이제 자기 폐암 걸릴까봐. 나는 아직까지 인지 괜찮거든. 부조화를 겪는 거죠. 네. 아니 나는 좋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자기라는 반대 샘플이 있으니까 이미.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편향에 걸리는 거 이렇게 자기가 편은 좋아하는 너무 거야. 좋은 거지. 이걸 왜 끊어? 아니 자기 초상화 파이프 담에 딱 물고 있는데 너무 멋있잖아. 이거 왜 끊어? 자꾸 폐암 걸린다고 막 이상한 소리나. 나의 과거를 다 부정하게 부정해야 되니까. 되는 상황이. 자기는 그리고 실험 설계가 짱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의향 뭐 이런 얘기하니까 싫었나 보다. 그러니까 저는 인과라면 실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들으면서 이상한데 왜냐면 피셔랑 같은 주장하면서 저는 베이지안이 조금 더 제 사고 방식에 맞네요. 되게 신기하네. 그럴 수 있겠죠. 베이지안 나중에 특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하여튼 피셔는 그렇게 좀 비판받을 부분도 분명히 있다. 사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되게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. 당혹스러운 거죠.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양반 왜 그러나 똑똑한 양반이 이렇게 했던 거고. 그래서 파트 3까지 이제 간단하게 했었고요. 뭐 이제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긴 한데 제가 인물 열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피셔라는 통계학자의 생애와 이야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정말 대단한 통계학자로 일컬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뭐 어떤 사건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한 중요한 개념에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숨어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 배우거나 이렇게 개념 이론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. 규모가설이 뭐래, 상관관계 P값이 뭐래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할 때 야 옛날에 영국에는 홍차를 좋아했는데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지. TMI. 아니 무슨 이렇게 얘기가 재밌지 않아? 나 진짜 전형적으로 연애 못하는 남자들 새로 만난 여자분한테 하는 쓸데없는 소리. 1시간 동안 카페에 있다 제가 낼게요 나가버리고. 규가설 나오는 순간 안녕히 계세요. 이거지. 저 시원하게 욕할 테니까 편집시켜주세요. 이거는 오프닝으로 저거는지. 내가 이 방송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는데. 편집에 왜 그런 거 중요 하이라이트 쫙 들어갔다가 그쵸, 시작하는 그쵸, 것처럼 야이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. 멍멍아 뭐 이러면서 꺼져. 자, 열받아. 자, 어쨌든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물도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. 아울러서 우리가 데이터를 공부하면서 가져야 되는 관점, 그래서 중요한 지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뭐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독특하고 재미있는 인물이어가지고 제가 뭐 따로 뭐 책도 찾아가 보고 이제 공부도 해가면서 준비를 해봤었고 조금이라도 좀 재밌었다면 혹은 이제 어디 가셔가지고 피셔가 누구야 그러면 야 피셔가 화를 잘 내는 천재 통계학자인데 하면서 몇 마디 좀 서로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정도만 됐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. 와 피셔가 누구야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우리 방송 들어야 되네요. 그 당연하지. 안 그러면 이제 겉도는 이야기밖에 못해. 피션의 집에 말 키우는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좀 아는 척을 좀 해야죠. 통계학을 한다라고 하면. 그래서 다음 편은 칼 피어스나 한번 해볼까. 진짜요? 농담입니다. 이 사람. 이야. 피셔가 7남매가 있었는데 막내였대요. 맞아 그런 얘기도 있고. 그래서 애교가 많았대요? 예. 막내라 성격이 더러운 거예요. 우쭈쭈 해줬구나. 그렇죠. 자 여러분 이제 인물열전 지난주 이번 주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 인물열전이 계속 할지 말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는 뭐 인공지능을 창시한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도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존 코너. 미안합니다. 존 코너 누구예요? 그 터미네이터 주인공 사라 코너 아들 존 나는 코너. 진짜로 인공지능 관련 학자 중에 있나? 반군을 이끌었던 우리의 쟤는 가끔 똑똑한지 멍청한지 모르겠어. 네 그렇습니다. 영화 좀 보고. 네. 다른 드립을 칠려다가 위험해서 안 했어. 그리고 뭔데? 이제 나 궁금하다. 아니 하지 마. 우리 아버지 이름 얘기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네. 알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지능 맞는 사람이라서 여러분 혹시 좀 다뤄보고 싶다,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시면 거꾸로 저희한테 제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최반장. 네. 최반장님. 최반장 합시다. 합시다. 최반장 인물 열전 좋습니다. 5분만 해줄 수 있어요. 5분만에. 자 방송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최반장님부터 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. 저희가 지금 이 인물열전 직전 방송까지가 그 데이터 분석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다뤘던 방송이 이제 4회차에 걸쳐 방송했었는데 피셔 인물열전을 들으면서 이 역시도 배워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. 좀
괴팍하고 뭐 괴짜 같고 하지만 근데 저 같은 문과생들은 이런 실험 설계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거든요. 어떠한 가설을 실험을 해서 검증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낯선 자세, 애티튜드여가지고 아 데이터 분석하려면은 저런 애티튜드, 저런 마인드는 조금 내가 좀 익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, 담배는 끊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인과관계 있다. 네, 어쨌든 여러분이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조과장님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. 이게 지금 일주일 뒤에 공개하겠습니다. 공개해도 돼 이건.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다음 우리 박 박사님. 네, 저는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옛날에 들었던 과학 수업 중에 초파리 실험이 생각이 났어요. 초파리 실험. 네. 그 초파리가 그 뭐야 과일에서 자연 발생한다. 라는 걸 그게 그거잖아요. 초능력과 관련된 얘기잖아요. 네? 순간 이동과 관련된 얘기 아니에요? 아 정말요? 그렇지 이렇게 닫아놨는데 비닐로 묶어놔도 들어가. 초파리가 진짜? 순간 이동하는 거죠. 집에 가자. 아니 그래갖고 이거를 웜홀. 아 웜이 벌레야? 아 이런 인터스텔라 진짜. 빨로 아 진짜. 네 말씀하세요. 그러니까 그 실험이 생각이 딱 났어요.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실험이 피셔의 영향을 받았던 실험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하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또 특히나 완벽한 실험 환경의 통제. 그 다음에 그 끓여갖고 알이라던가 뭔가 다른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 버리잖아요. 나 알 얘기하니까 지금 알. 초파리 연구할 때요? 초파리가 그 과일에서 이 실험을 내가 설명해야 돼? 과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일을 끓여버려요. 그럼 웜홀이 닫혀요. 그러면. 그래서 그러지. 잘했다. 인정. 온도를 유지해야 인정. 웜홀이 안 닫힌다고. 그래서 이제 유충이나 평형우주가 닫힌다고. 나 이제 그만 얘기하겠다.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열어주시죠. 도루마무. 계약을 하러 왔다. 그래서 아니 그만 얘기할래. 아무튼 끓여서 그러니까 끓여서 이제 유충이나 이제 알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말 과일에서 발생하는가라는 걸 실험하는 거를 그것도 대조군을 만들고 그죠? 그죠. 설계하고. 네, 그래서 환경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그렇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, 고민들 이런 것들이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활동이구나. 아까 최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애티튜드. 기본 자세 중에 하나구나 라는 점에서 되게 많이 깨달은 바가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이고 웜홀 끝장났네. 아주. 와, 진짜 장난 아니었다. 자, 얘기해봐. 네. 저는 이 두 번 방송에서 피셔를 약간 놀리듯이만 얘기했잖아요. 성격 개퍽하다고. 큰일 났어 이제. 근데 사실은 학자나 데이터 분석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이 지식을 수용하려면 어디까지 증명돼야 되는지를 계속 면밀하게 들여다본 거잖아요. 그러면 기업에서 되게 싫어하지 않아요?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지식을 발견하면 그건 좋아하겠죠. 그러니까 딴지만을 위한 딴지면 싫어할 텐데 그렇죠. 대안이 있는 딴지면 좋아하겠죠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비판적인 사고라고 말로 표현하지만 그건 그냥 반발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내 생각을 새려낼 수 있는 구조를 짜놓고 그 흐름에 따라서 논리를 구성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런 걸 굉장히 잘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나 모든 공부나 이런 것들을 다 저는 피셔한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되게 좋은. 네. 야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데이터홀릭이라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피셔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학문적인 생태계 덕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. 웜홀 얘기하다가 참 저러게 있어? 그 내년에도 성지순례를 갈까? 지금 담벼락 만지면서 피값 잘 나오게 해주세요. 그때 제가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죠. 그렇구나. 돈은 많은데. 네, 피셔 형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보통 한 명의 생애를 잘 정리한 위인전기 같은 게 좀 있잖아요. 근데 피셔가 없는 거예요. 아 정말요? 우리말로 된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차를 맛보는 여인도 사실은 통계학의 대가들의 이야기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고 뭐 통계학 책에서 뭐 세 장 정도 피셔만 또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내러티브로 연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인간 전체를 바라보면 별론가 보지.
야 지금 우리가 모두가 빚을 지고 있다고 마무리를 했는데 야 포장하잖아 임마. 말미 효과 얘기했는데 이 자식. 아니죠. 뉴턴이 얘기했나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.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죠. 거인 어깨에서 널 밟고 싶다. 거인 왜 싸워? 자,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를 좀 만드는데 어려움은 겪었지만 막상 이제 내러티브로 쭉 이야기로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피셔라는 인물이 더 재밌는 거예요. 다른 인물들도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고 싶고 저는 뭐 제가 계속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딱 한마디만 하자면 피셔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 김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통계학에 지대한 공헌한 것 다 빼놓고도 피셔가 정말 얼마나 많은 논쟁을 종결시켰겠어요. 그렇죠. 생각해보세요.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게 해보자. 얼마나 많아요. 해보자. 근데 이거를 다 종결시켜 준 거예요. 야 실험해보자. 누구 말이 맞는지. 지구는 그러네요. 평평해요? 지구는 평평하죠. 정말요?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. 평평했으면 고양이가 다 떨어뜨렸을 건데. 우와 그 관점으로 생각 못했네. 근데 지구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평평하면 다 떨어뜨렸을 거예요. 자,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뭐 피셔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본인도 이렇게까지 많이 쓸 건지를 몰랐겠죠. 그쵸? 자신의 아이디어가. 네, 근데 그게 아마도 뭐 물론 이야기 속에 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긴 하겠지만 아주 가벼운 우리가 생각했을 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차 맛이 다르다 이 논쟁으로부터 출발했던 사건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꿨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그 안에 현대통계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숨어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봤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듣고 나니까 피셔한테 애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고마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. 앞으로는 피벨도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래. 그것도 아니에요. 자 그럼 베이지아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피셔와 대립된 개념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고요. 자 오늘 저녁 때 뭐 있죠? 공개 방송 있죠? 네. 7시 반에 그죠? 그죠? 공개 방송 너 죽고 싶냐? 야 죽고 싶냐 나왔어. 진심으로 바로 나왔어. 야. 조심해. 성격이 괴팍합니다. 천재는 아니지만 괴팍합니다. 그냥 개팍한 바보. 야 최악인데? 성격이 그러니까. 개팍한데 바보야. 성공한 모든 스타트업은 데이터 분석한 건 아니지만 뭐였지? 바보 됐는데 방금. 다음 주부터는 니네끼리 하세요. 자 우리 데이터릭은 오늘 저녁 때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. 또 다음 방송은 더 좋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